반갑습니다. 예. 좀 전에 이 요가 동작이라든지 이런 거 하신 것 같은데 그랬죠? 지금 몸이 좀 풀리셨어요? 예. 제가 뭐 요즘 말이 많아가지고 투마치 토커라고 그러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좀 경직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몸을 미리 풀어두셔서 아주 제가 부담 없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삶과 명상이라는 이런 건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명상을 했던 그런 인연 때문에 또 이번에 이런 행사를 주최를 한 리탄빌의 대표님 서문태 대표님이 저의 선생님이시고 또 그런 선생님과 만나게 되고 더 깊은 명상과 또 그 명상 속에서 또 저의 자아라든지 어떠한 뭐랄까 제 자신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그런 힘을 또 제가 얻고 제가 어려운 그런 시련 속에서 다시 이렇게 재기를 하고 또 제 자신 어떤 삶에 늘 긍정적이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용기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명상은. 그래서 명상은 저한테 이렇게 뭐랄까 성장과 성숙에 공부하는 어떠한 수업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선수기 때문에 매일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잘했을 때는 굉장히 좋고 또 잘못하고 패배라든지 어떤 특히 뭐 홈런을 많이 맞는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그 감정이 굉장히 다운되고 또 괴롭고 막 어떠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어떠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저의 자신을 굉장히 조금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랬는데 명상을 이렇게 가만히 하다 보면은 몸이 굉장히 이완이 되고 또 그 시간들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영화 한 편 잘 보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또 괴롭고 또 분하고 화가 나고 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좀씩 업되고 자랑스럽고 이런 것도 기분 좋고 자랑스럽고 이런 것도 사실 너무 업되면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어떤 기대를 너무 뭐랄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을 때도 조금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겸손하고 좀 차분해지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안 좋을 때도 그거를 좀 더 용기와 어떠한 뭐랄까 편안함으로 다시 내일을 향한 어떠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명상과 저의 만남 속에서 이런 것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저의 이야기에 굉장히 궁금해해요. 어떠한 일이 있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명상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야구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야구 얘기는 스토리가 너무 많고 잘할 수 있는데 이 명상 얘기를 한다니까 굉장히 뭔가를 제가 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저희 뒤에 오늘 뒤에 혜민 스님도 계시고 뭐 마이크 씨도 계시고 뭐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어떠한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제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좀 더 여기 계신 분들은 박찬호 과거에 박찬호 경기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잘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좀 연세가 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이렇게 있지만은 뭐 특히 IMF 때는 사실 요즘은 뭐 유현진이라든지 뭐 어떠한 야구서 우리 후배들을 응원할 때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응원할 때 요즘 그 국민들은 야구 팬들은 약간 이렇게 머리로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야구에 대한 어떠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풍부해져서 메이저리그가 뭔지를 다 알고 응원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다 됐어. 그래서 머리로 응원을 해요. 그래서 많이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전문가야 다 전문가. 근데 과거에 저 IMF 때는
박찬호를 보면서 머리로 응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박찬호도 메이저리가 뭔지도 모르고 갔고, 국민들도 또 그냥 야구 팬들도 메이저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박찬호 야구를 보면서 가슴으로 응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박찬호가 잘 되면은 너무 좋고, 안 되면은 그냥 같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아프고 그랬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였어요. 예. 그때 명상이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은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를 줬는데, 예. 그때 당시에 IMF 이야기가 나와서 저의 얘기를 드리는 건데,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다저스에 있을 때 너무 잘해가지고 많은 분들로부터 정말 넘치는 그런 친송이라든지 어떤 축하라든지 뭐 어떤 격려의 그러한 넘치는 것들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거대한 그런 계약이라는 것은 큰 돈을 받고, 예, 텍사스로 이적을 하면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부상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안 되고, 또 그 부상을 완쾌해야 되는데 완쾌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배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고, 실망하고 막 악플, 특히 기사들 보면은 너무 안 좋은 기사들만 많이 나오고 실망스럽다. 과거에 잘할 때는 우리 아들, 형, 영웅, 이러던 사람들이 그냥 창피하다, 매국노, 먹튀라는 별명까지 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줬어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실.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알았는데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잘할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힘과 용기와 꿈을 갖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못했을 때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제가 잘했을 때도 그냥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기회였던 거예요. 저를 공격하는 게. 그런 목소리만 자꾸 제가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묵묵히 저에게 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힘과 용기, 기도를 주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저에게 힘들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한테만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싶어서 더 노력했어요. 그 노력이 잘못됐던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잘못됐냐면 부상을 다 완쾌하지 못하게끔 조바심을 내고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 있게 올라가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올라가고 어떤 이런 부정적인 연속이었어요. 연습도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할수록 몸은 자꾸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참고 견디고 다시 재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다. 근데 나는 너무 쓸데없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너무 투자를 했어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내가 잘 됐을 때 고마워하고 나한테 늘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쓸 걸, 노력을 할 걸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저에게 안 좋은
기분 나쁜 이러한 에너지를 보낸 사람들의 그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것들에 집중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되고 용기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어떤 분인데 IMF 때 크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셨대요. 엄청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쫄딱 망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마포대교로 가셨대요. 마포대교. 마포대교가 뭔지 아시죠? 마포대교. 그래서 마포대교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그러고 물속에 뛰어내리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사람들 같이 살리고 빚쟁이들 뭐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죽음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마포대교에서 딱 뛰어내리려고 신발을 벗어놓고 딱 올라서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이분이 뭔가 번쩍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박찬호 경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내가 죽을 땐 죽어도 박찬호 경기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 하고 다시 신발을 신고 집에 가셨대요.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박찬호 경기를 본 거예요. 생애 마지막으로 박찬호 경기를 보는 건데 얼마나 마음으로 응원을 했겠어요. 박찬호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냥 막 홈런 맞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마 말로 홈런을 한 이닝에 2개나 맞았었던 경기인가 하여튼 너무나 박살이 났대요. 3이닝도 못 던지고 내려왔대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어버릴 걸 괜히 이 녀석 경기 보느냐고 마음만 더 상했다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마포대교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러고 다시 시행에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땐 죽어도 한 경기만 더 보고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속에 얼마나 갈등이 많으셨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 경기를 더 보려면은 4일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4일 동안 또 시달려야 되잖아요. 도망 다녀야 되고 노숙해야 되고 그 4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고 야구를 다시 또 보신 거야. 근데 박찬호가 이번에는 너무 잘 던진 거야. 승리 투수가 되고 7이닝 동안 한 점만 주고 승리 투수가 됐대요.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 너무나 기뻤으니까 이젠 됐잖아요. 보고 싶은 걸 보고 얻고 싶은 걸 얻은 거예요. 그 기쁨을. 그랬으면 다시 마포대교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번쩍 깨달은 게 생겼대요. 이분이 마포대교를 안 가고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박찬호도 하루는 저렇게 개박살을 나면서 그냥 완전히 죽을 것 같이 저렇게 그냥 투수 같지도 않고 저게 메이저리그 선수 같지도 않고 이게 마이너리그 아마추어보다 더 엉망인데 또 오늘은 이렇게 대단하게 그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아웃시키면서 승리 투수가 되고 저 자랑스러운 저런 모습 4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다음 경기엔 또 안 좋으면 어떡하지? 걔는 어떨까? 박찬호는 어떤 마음일까? 아까 홈런 저렇게 맞고도 고개 떨구고 저거 어떨까? 안타까운 그 마음, 그 가슴으로 응원하는데 자기는 죽으려고 한 사람이 박찬호 걱정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봤더니 마지막에 4일 후에 그 경기를 보고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신 거예요. 혹시 내 인생도 다시 도전하면 오늘 경기 같이 박찬호처럼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신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시 마음을 죽어야 된다는 마음을 바꿔서 다시
다시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도전하셨대요. 저한테 제가 슬럼프에 빠져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기에 저한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은 나한테는 영웅이다. IMF 시절에 당신이 다졌을 때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줬다. 나 지금 그때 다시 시작해서 2,000명인가의 이 1,000단위의 직원을 거느리면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지금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거 아니야? 당신의 마음이 한번 바뀜으로써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주는지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법하지 말라고. 그리고 괜찮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편지 내용이에요. 그걸 보고 너무 힘을 얻었어요. 그때 제가 명상을 싹 하는데 그 이야기 한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이 마푸대교에 올라가서 마지막을 탁 정리하려고 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박찬호 경기 보고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하고 자기 처지와 박찬호의 처지야 비슷한 거를 느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을 바꿔서 도전하고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이 나에게 편지를 쓰는 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실까.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희망을 줄까. 희망을 갖고 계실까. 근데 사실요, 그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 두렵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야구장만 가면 선수들 보고 감독, 코치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기자만 만나면 너무 힘들어. 두려워요, 그냥. 구단주가 클럽하우스를 자꾸 들어가, 게임 전에는. 클럽하우스 들어와서 바로 덕아웃을 통해서 바로 그 옆에가 구단주 좌석이야. 그러니까 클럽하우스 들어와서 선수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그러고 나가서 항상 경기를 봐요. 구단주가 클럽하우스만 두면 저는 화장실을 도망가요. 화장실을 몰래 가가지고 토일렛에 앉아가지고 구단주 나갈 때까지 너무 미안해서 나한테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좋은 계약을 해주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이런 시간의 연속인 그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워서 제가 수면제를 모아놨어요. 잠을 못 자니까 이제 팀 닥터한테 수면제를 이제 받아서 그걸 먹은 것처럼 하고 나중에는 뭐 2알, 3알 먹어도 안 들어. 예. 머릿속이 그냥 항상 멍멍멍 하는 거죠. 뭐 골치가 아프고. 예. 그래서 수면제를 막 모아놨어요.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시행할 쯤에 그분의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 명상을 싹 하면서 한참을 하고 나니까 혹시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일은 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상을 다 끝나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눈물로. 예. 저의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가엾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울 속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저 친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어요. 아까 그분이 마포대교에서 4일의 기회를 더 준 것처럼. 그래서 하루를 더. 대신 그 기회 동안에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다음날 야구장 가서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야구 잘할 때는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부끄럽고 저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서 감독한테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때 감독은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 선수들한테 잘했고 잘못했고 뭐 잘한 선수들이 들어오면 잘했다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잘못했으면
괜찮다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후단주한테 가서 당당히 그냥 그러는 동안에 잠깐씩 용기가 필요해요.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 어차피 나 죽을 건데 뭐 그냥 가서 에이 how are you 뭐 인사하고 뭐 그 사람들이 제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는 그런 모습 보고 얘 왜 이러지? 얘 갑자기 약 먹었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야구 잘할 때처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저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스페이스, 그러니까 저에게 공간을 주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걸 아니까. 다졌을 때 저를 응원했던 분들이 제가 안 좋을 때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묵묵히 기도해주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팀메이트들이니까 제가 안 좋은데 가가지고 내가 먼저 하면 미안해할 거 아니에요. 불편해할 거 아니야. 자기는 저기인데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집에 와서 명상을 싹 하니까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데 싫어하나 하고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영어를 모르니까 나를 쳐다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웃으면 꼭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나를 의식하면서 나를 보고 자꾸 자기네들끼리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욕하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알고 보면 내 얘기한 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돌아보다가 나하고 놈이 한번 마주쳤을 뿐인데 이게 착각 속에서 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갖고 있는지 어떤 스위치를 킬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환경은 그렇게 변해요. 저는 이제 스위치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명상을 하면은 스위치가 쫙 있어요, 뒤에. 그래서 내가 용기, 희망, 꿈, 다시, 괜찮아, 이런 스위치를 쫙 만들어 놔요. 그럼 명상을 하면서 스위치를 찾아요. 찾으면서 그 스위치를 딱 키면은 그거에 대한 불빛이 환해져요. 왜냐면은 용기가 생기니까. 그건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요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예. 내일 또 망가지고 내일 홈런을 맞고 게임에 져도 기사에 안 좋은 기사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맘만 먹어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드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약을 그렇게 먹고 치료를 그렇게 받는데도 이게 안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팠거든. 그런데 약도 안 먹고 그냥 지내는데도 생각만 바꿨는데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알았어요. 이 통증은 정말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너무 아프고 그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큰 고난을 겪으니까 그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그 상처가 기억으로 돼가지고 늘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오면은 그거를 블레임하고 싶은 거야. 그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야. 누군가를 블레임하면 꼭 내 잘못 아닌 것처럼 순간적으로 약간 그 부담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더 커지는데 그 사람과의 불씨가. 근데 이렇게 뭔가 나한테 자신한테 용기를 주고 내일은 괜찮을 거야. 안 괜찮으면 어때? 또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허리 부러지면 은퇴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 말 있잖아요. 죽음을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 그런 거예요. 뭔가가 어려움을 두려움을 속에 뛰어들으면 그건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벌써 시작과 함께 그거는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뭔가 못하는 일이 있어. 그 사람은 늘 날 안 떠나고 있어. 네. 뭔가 장애는 그것 때문에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늘 너를 자를 방해를 해요. 자신을 방해를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명상을 막 하는 동안은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영화처럼 보여요. 명상하는 동안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필름을 착 지나가면서 그냥 바라봐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명상법이 있거든요. 명상을 하면서 저는 절체조를 먼저 해요. 절체조를 이제 108개를 항상 해요. 명상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제 땀이 흠뻑. 절체조를 하면 좋은 게 온몸에 절을 하면서 구부렸다가 쫙 폈다가 하잖아요. 구부렸다 쫙 폈다 이러면서 마디가 계속 움직이면서 열이 나. 몸에 속에서 깊이 열이 나면서 단전이 굉장히 열려요. 에너지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몸이 가벼워져요. 에너지가 막 도니까.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돌리면은 이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죠. 그런 큰 에너지가 있는데 부정적일 수가 없죠. 의식 속에는 항상 이성적이고 긍정적이게 되겠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저 따라서 호흡 한 번만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더 크게 한번. 무슨 생각하셨어요? 에? 아무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셨어요. 호흡 들어갔다 나오는 생각 하셨을 거야. 예. 근데 사람은 그게 너무 편안한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 생각에는. 근데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어제 누가 나갔대 힘들고, 오늘 운전하는데 교통이 안 좋았고, 뭐 누가 껴들은 차 때문에 이런 생각하면은 힘들어요. 내 자신이. 그렇죠? 내가 마운드 위에서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여기 던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주자가 있는데, 이거 홈런 타자가 나오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차가 이렇게 막히면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게 힘인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디서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 한번 끊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마운드에서 저는 마운드 위에서 안 하고 마운드 밑에 내려와서 호흡을 해요. 왜냐면 마운드 위에서 할 때도 있는데 하면은 바로 타자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운드 밑에서 하면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 때문에, 마운드로 위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바로 타자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올라가는 동안 어떤 공을 던질까 그게 결정이 돼서 그 사진만 계속 찍어요. 알거든요. 바깥쪽 커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사진이 머릿속에 착착착 찍혀요. 이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그 사진 찍은 대로 팍팍 들어가요. 100% 들어가요. 근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은 그 사진이 자꾸 희미해져요. 새로운 사진이 찍혀요. 그 사진이 뭐냐면은 타자예요. 우리는 타자의 사진이 찍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기억이거든요. 눈 속에 타자가 보이면 안 돼요. 카메라 이렇게 돌리면은 이 포커스, 자기가 찍고 싶은 거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분을 포커스에 맞추면 저 뒤에 있는 분이 뿌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분을 맞추면 앞에 있는 분이 뿌옇게 보이고, 자기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에 선명해 보인다고요. 우리는, 투수는 타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투수는 무엇을 상대하는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야구 팬들이 없구나. 예. 투수는 관역을 상대해요. 관역. 그렇죠? 포수에 보면은 이제 바깥쪽 몰쪽 스트라이크 존은 관역. 근데 착각을 해. 타자를 상대하는 줄. 그래서 걱정하는 투수들은 포커스를 타자한테 맞춰요.
타자가 가깝고 멀고 이런 공을 던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에서 자꾸 벗어나. 관역을 상대하면은 연습 투구와 똑같아요. 연습 때는 타자가 없으니까 불펜에서 관역만 보고 던져. 100% 들어가요. 프로야구 경지에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이 연습 때 그거 100% 못 던지겠어요? 제가 100% 얘기한 거는 거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10개 던져 10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사진이 팍 배기면은 그냥 뭐 마운드 위에 시합장에서 똑같거든. 우리가 뭔가 긍정의 힘을 탁 가지면은 삶이 자신감이 다 생겨요. 두려운 사람, 상사, 뭐 무서워한 사람 상관이 없어. 내가 할 일을 아니까, 내가 상대하는 관역을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은 저한테 이러한 어떠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근데 명상의 그런 것들이 깊어지니까 뭐를 깨닫게 됐냐면요. 뭔가 긍정적인 걸 알게 하면서 그 더 깊이 있는 뭐냐면 그게 반복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오늘 이런 거였구나. 그래 앞으로 이렇게 살자 하고 내일 그렇게 가도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서 내가 또 다시 바보야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성장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명상을 하면 오늘에 닿은 또 다른 한 단계 깊은 그러한 어떠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명상은 나를 아는 시간이거든요. 나를 의식하고 나를 감지하고 검진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 스위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스위치를 찾아야 된다. 그래. 뭐냐면 용서를 탁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사람이 용서가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아져. 다 여기서 이루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타자를 생각할 것인지 관역을 생각할 것인지 그건 나잖아요. 게임이 지고도 굉장히 행복해야 되거든요. 게임이 이기고도 굉장히 정말 뭐라고 할까 분노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끔은. 예를 들어서 타자가 홈런 타자예요. 근데 포수가 직구를 던지래. 나는 변화구를 던지고 싶은데. 근데 포수가 선배야. 할 수 없이 직구를 던졌어. 타자가 빵 쳤어. 홈런성 타구인데 수비가 펜스를 밟고 올라가가지고 잡았어요. 아웃이에요. 기분이 좋겠어요? 아웃이에요. 아웃. 잡았어, 수비가. 펜스를 타고 올라가 홈런 타구를 잡았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에요? 뭐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먹히는데? 그러면 내가 저기 던지면 되겠어. 커브볼. 그래. 커브볼 던질 거야. 하고 커브볼을 확 던졌는데 타자가 빵 쳐서 홈런이야. 기분이 좋겠어요? 다 아니면 뭐예요? 자, 수비가 잡았어. 억지로 던진 공인데 홈런 스타구야. 근데 다행히 수비가 잡았어. 그럼 기쁜 게 아니고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다음에 그놈 나오면은 또 떨려. 또 그렇게 칠 것 같거든. 근데 여기다 던지면 돼 하고 던졌어. 근데 홈런이야. 그러면 괜찮아요. 왠지 알았어요? 다음에 그놈이 나오면 이번에는 여기다 던지면 되겠지라는 정보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정보는 뭐냐면 내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오늘 내가 화낼 일이 아닌데 좀 예민하게 화를 냈어. 그래. 용서라는 스위치. 내일 그 사람이 만나면은 어제 내가 미안했어라는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나를 아는 거와 똑같은 거죠. 예, 정보를 알아내는 거.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자기 의식대로 자기가 자기 삶을 컨트롤해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끌려다니지 않고 타자 홈런 타자니까 괜히 걱정돼서 던지는 게 아니라 홈런을 맞을지언정 내가 던질 수 있는 이거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 너는 정말 나쁜 애야 사과하는 나한테 그렇게 비난을 할지언정 나는 그냥 사과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억지로 하면 하지도 말아야죠. 왜? 억지로 하는 건 또 다른 어떠한 불편함을 만들어주니까.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런 판단, 어떤 성수 이런 것들이 저는 명상 속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었고 또 명상하다 보면 또 기도도 하게 되고요. 몸이 변화하는 그러한 체험도 하게 되고 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시간이었고 또 그 속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찾고 재기하다 보니까 이 재기한다는 거 이게 다시 이루어진다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박찬호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좀 유명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한테 가슴 속에 있을 수 있던 것들은 제가 그냥 훌륭한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셨잖아요. 진짜 사나이 보셨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겁도 많고 힘들면 힘들고 참 외로우면 외로워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시간 속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저는 유현진처럼 수준 있는 공을 던지지 못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빠른 볼만 던졌어요. 왜? 너무 두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힘만 길렀어요. 우리 시골에서 자라서 이 하드웨어만 키워봤어요. 제가 서울에서 자랐으면 좀 더 과거에 조성민, 인섬동 같은 이런 친구들, 제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처럼 수준이 있는 그런 야구를 배웠을 텐데 우리는 대신 저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강함은 같이 배운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그런 분들의 어떤 에너지로 제 자신이 이렇게 미국에서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늘 그냥 계속 그것만 보고 내가 망가지든 다시 살아나든 또다시 도전하는 저에게 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